5월 9일 대선까지 이제 38일 남은 가운데 각 당의 대선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또 정의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판세로만 본다면 큰 이변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각 당 후보가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자 구도죠. 하지만 지금 40일 남았는데 이 40일은 우리가 평상시 다른 때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넉 달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다른 경우에 8월 달쯤 중순쯤 이제 각 당의 후보가 만들어지고 이제 12월 달까지 거의 4달 동안 이제 레이스를 펼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후보 단일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38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오자 구도로 과연 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나.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상당히 불안한 지형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어떤 유권자들이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자 구도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문가들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중이고 결선 투표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수도권에서 말하자면 45%만 득표를 해도 문재인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결선 투표가 없다고 보는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4월 4일 결정되니까 4월 4일까지는 모든 후보가 결정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4월 15일까지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있지 않겠나. 그 중간의 과정은 아마 김종인 또 JTBC 홍석현 또 정운찬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지 아니면 안철수나 또 홍준표나 이런 분들에게 힘을 모아줄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막바지에 가서는 4월 말까지는 후보 단일화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른정당과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간의 흡수 통합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양자택일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쳐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박 청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초기에는 홍준표 지사가 대체로 박 전 대통령께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김진태 의원 비롯해서 박 전 대통령까지도 말하자면 파면당해서 싸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통합해야 된다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의 전제로 친박 청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이 과제는 홍준표 후보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친박과의 어떤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바른정당과의 어떤 이 보수 단일화 연대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유권자의 어떤 표심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실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가능성,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컸어요. 왜냐하면은 둘 다 뿌리가 같고 또 여러 가지 대선 자금의 문제, 어떤 지지율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통합을 주도할 두 주자 홍준표 현 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서로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 용어들이 좀 오히려 이렇게 양 후보 간의 통합을 좀 어렵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첫째는 홍준표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박을 끊어내고 통합을 좀 더 용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스스로 친박의 지지 기반을 떨쳐내므로써 자신의 운신의 폭을 오히려 좁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분이 또 메시지가 지금 자유한국당 보고 돌아오라 한 얘기는 사실은 통합을 위한 그런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일정하게 흡수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로서는 당연히 한국당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오히려 통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지지율이 획격하게 이제 한쪽으로 쏠려서 그야말로 지지자들이 이게 압박해서 통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두 분이 어떤 정치적 목표와 의지에 의해서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통합하는 그런 그림은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2박 3일의 일정으로 영후남 방문길에 올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이제 보수의 심장이죠. TK 지역의 좀 민심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게 가장 큰 강권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TK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자체가 TK인데 거기서 배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뭐 대선 후보는 그냥 그 다음 선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 지지 기반 속에서의 말하자면 권토 중례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 다음에 영남이 있고 호남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본인이 그런 구도의 어떤 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고사될 것이거든요. 지지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자유한국당 거의 무시 전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말 못할 사정이 예를 들면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10%, 15%를 득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는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돈을 한 푼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그 지지하는 유권자들, 지지 그룹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최소한 10% 이상의 후보로서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제가 자기 예, 예. 앞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경기도 경선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철수 전 대표가 4연승을 하면서 사실상 유력한 이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 흐름들이 쭉 가져가는데 다만 이제 손학규 그 고문 이 그 정치적 기반이 사실 경기도예요. 그렇죠. 광명시였고 예. 또 경기도지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지역에서의 손지사 그 말해 손학규 전 고문의 어떤 지지 세력들이 얼마나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 이 네. 관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컨벤션 효과랄까 밴드웨건 효과를 보면 뭐 안철수 후보의 상당히 3배, 4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그 현명한 유권자들이 뭐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손지사를 지지할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당 내에서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과연 비문 단일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야말로 정치 협상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재 이미 벌어진 상황을 놓고 볼 때 보수 쪽에서는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이나 안철수는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후 오랜 기간 후에 어떤 그 보수의 복권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 점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극복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국민의당에서는 현재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친박들과 가령 손때라도 탄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국민의 표가 단일화시키는 거죠. 표가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선거 공학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부동표는 실제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 반기문 지지했던 표, 황교안 지지했던 표 이런 게 보면은 다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3분화됐지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아주 오롯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간다면 모를까. 그것이 갈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도 또 분산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 상당히 중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로 만족할 것이냐, 예. 정말로 그 본인이 얘기하듯이 비문 단일화를 자기를 중심으로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서 상당한 정치적 이 플랜을 내놓지 않으면은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숙제죠. 네, 이제 네, 뭐 비슷한 얘기일 수가 있을 텐데 네. 과연 이 안 전 대표의 말처럼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양강 구도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양강 구도로 갈 수 있죠. 다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유승민 또 홍준표 이분들이 나오시더라도 전체적으로 15%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더 확보하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너지가 별로 없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예. 예. 역으로 보면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의 현재 그 지지율을 합하면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심상정을 제외한 60%를 누가 가질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하자면 홍준표, 뭐 유승민 다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20% 가졌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문재인 후보의 포션은 36%, 37%. 예. 나머지 자기가 40% 하면 3, 4%라도 이길 수 있다는 물론 뭐 어떤 그냥 계량적인 계산입니다만은 예. 실제적으로 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10%, 15% 되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골수표가 아닌 다음에야 본인이 찍어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을 찍고 싶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부분은 지난 총선 때 말하자면 그 국민의당이 비례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은 것처럼 실제적으로 안철수까지 흘러갈 수 있는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라도 문재인보다 확장성의 문제에서는 예.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을 쭉 보면은 대선 1년 전에 1위가 한 번도 대선에서 당선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명박.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이제 1등이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1년 전이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1등이었어요. 그러면은 실제 정상적으로 금년 12월 달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실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지지율 1위를 지키기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문재인 대표에게는 다행스럽게 이 선거가 5월 9일 앞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땡겨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실증을 느끼거나 비문 진영들이 어떤 명분을 갖고 결집하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것이 문재인 대표에게는 오히려 천만 유리했다. 다행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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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내일 수도권에서 마지막 경선을 치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인 만큼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좀 역전극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역전극을 쓰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이겼고 예. 또 안 지사는 최근에 자기 스스로의 트렌드 자체가 안철수 후보까지 가고 그래서 조금 따라오는데 역부족이다. 또 이재명 그 시장의 경우에는 고정 한 15%가 굳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도권이 예. 조금 이제 성남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전체 계량으로 보면 77만 표 중에 사실은 44만 표만 문재인 후보 받으면 되는데 그게 한 45% 되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지난 몇 차례의 경선에서 충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50% 이상 60% 가까이 이겨왔기 때문에 실제로 수도권의 유권자 중에 상당수가 거의 광주, 호남에 정서하고 거의 맞받아 있습니다. 맞닿아 예.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무난히 실제로 총 누계 득표율을 거의 한 55%까지 가져가면서 무난하게 1, 2를 굳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면 호남 민심은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호남 민심이 문재인 후보 쪽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다만 두 분 다에 굳어져 있지 않은 건 재밌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종인 그다음에 그 JTBC 홍석현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한 영향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 유권자의 총수로 보면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전체 뭐 3분의 1 정도밖에 국민의당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당은 호남의 어떤 국회의원들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세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새끼가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정당인가에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대선의 막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비문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예. 비문 단일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 이 현재 비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 주자들의 어떤 이념적 성향 그리고 실제 유권자 기반 이런 것들이 서로 화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점들을 줄여내고 합쳐지기에는 그 어느 누가도 상당히 통합력을 갖는 상당히 강력한 지도자 그런 플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 누구도 안철수 후보조차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안철수가 붙으면 안철수가 이긴다 얘기하지 왜 안철수로 단일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번 선거가 그렇게 미래지향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 못하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에게 아직 여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뭐 그것을 뭐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상당히 현몽이 떠올라가지고 그런 플랜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예. 그런 빅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냉정하게 보면 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호남의 딜레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돼서 문재인이 이겨야 되느냐에 대한 호남 자체에서의 어떤 정당성을 아직 확보하지 않습니다. 호남의 정당성을 안철수가 확보한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까지도 호습할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여전히 비문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면 호남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그런 정권을 호남이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어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명분이 좀 약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다음 주 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환 조사냐 아니면 출장 조사냐 이 조사 방식이 또 관심이 끌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보통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예. 검찰에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받는 식으로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뭐 구치소에 굳이 출장을 가서 조사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탄핵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어떤 대통령으로서 지휘라기보다는 예. 일반 범인의 지휘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를 본인이 참석해서 받고 또 뭐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 검찰청 대기돼서 대기하고 또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이 결정되자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실제 어떤 검찰청 그리고 구치소에서 검신을 받았고 예. 그리고 혼자 독방에 수감되어 있고 이런 마당에 무슨 굳이 검찰에서 유한구치소까지 출장 가서 조사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검찰로 가서 조사 받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조금 이제 다른데 오히려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특혜를 준다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편의성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출장 조사도 하는 경우도 어떤 있거든요. 경호 문제나 이런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가 방금 차 의원 말씀하신 기본은 소환 조사를 하되 예. 필요하면 출장 조사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출장 조사 자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 전국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좀 얼마나 여파를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나비 효과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구속되는 날 자유한국당 경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사실은 현장 투표가 없었습니다. 현장 투표가 있었다면 아마 제가 분명히 얘기하건데 김진태 후보가 10% 이상은 더 득표를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실제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전후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표심을 추스리는데 일정 부분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율도 탄력을 받기 어렵고 본인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있어서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많이 크게 차이가 나야 우리가 형이다. 집 나간 동생은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지지율이 오히려 벌어지기보다는 좁아지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돌아오라 얘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별로 내키는 표정으로 답하지 않고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으로서의 대구 기반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남 후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대구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아무리 나에게 대해서 배신의 딱지가 붙어 있더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 마당에 나에게 다시 한번 대구 경북 지지자들이 호의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 지지 어떤 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정하게 또한 그 보수 쪽이 이렇게 하나로 단일화되지 않으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하죠. 보수 쪽이 단일화되면은 일정하게 안철수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보수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단일화에 대한 어떤 모색이 가능하고 어떤 빅 플랜이 가동이 가능한데 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게 돼 보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도 또 사실은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대선과 관련돼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표의 구속이 이번 대선에 나비 효과를 익히고 있구나.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이제 눈여겨볼 것은 자유한국당의 권리 당원들의 60%가 홍준표를 지지했다는 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김진태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요. 그 자체는 이제는 조금 박 전 대통령과는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정체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 오히려 홍준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좀 거듭나야 되겠다는 당원 내부의 의지도 또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